자, 10월 12일 구독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구독자 종목이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과연 여러분들 댓글에 올리신 분들이 진짜로 구독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종목 올린 분한테 너 구독자 아니잖아 라고 이제 종목 분석 안 해줘 할지도 모르니까 웬만하면은 구독해주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만은 구독자 종목 분석이란 말을 하고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자, 통상 월요일 날에는 종목의 의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되게 주말에 왕창 몰리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보통 한 10종목 내외가 되는데 오늘은 정리해 보니까 한 19개 종목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는 뭐 중복된 종목도 있으니까 빨리 하고 그리고 설명이 길어지는 거는 길어지게끔 하고 19개 종목을 순식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1번 타자가 바이넥스입니다. 31,000원에 샀는데 물렸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제가 이 차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게 예전에 한 이야기가 다 쓰여 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죠. 예전에 아마 전환선 급격하고 두 개가 교차하고 RSI가 70m 내려갔으니까 팔아라 아마 이 근처에 아마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주가는 약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만 결국은 예상대로 이제 구행 스팬마저 구름 캔들 밑으로 내려가고 주가는 구름에 닿았습니다. 야, 근데 얘가 다행스럽게 또 이렇게 하면 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구름 안으로 들어가면서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죠. RSI는 얼마입니까? 45점 되니까 아직까지 더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따라서 전환선, 기준선 모든 걸 볼 때 뭐 이렇게 되는 것은 꼭 뭘 기대하는 것 똑같으냐니까. 야구에 과거에 몇 년 전에 LG 트윈스가 거의 뭐 가을 야구 희망이 없다가 막판에 갑자기 전성을 승률을 왕창 올려가지고 거의 뭐 막판에 가을 야구에 뛰어든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말로 화끈하게 막판에 역전승으로 따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일은 거의 그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현실에서는 나오기가 드물잖아요. 지금 바이넥스가 구름에 딱 부딪혀 있습니다만은 구름 안으로 들어가거나 구름 밑으로 안 내려가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서 새로운 상승세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꼭 그런 영화에 나오는 뭐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기대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LG 트윈스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을 야구에 나갔으니까요. 그죠? 나갔으니까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만은 현실에서는 나타난 확률이 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라면은 확률 낮은데 베팅하기보다는 빨리 팔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굴리는 게 효율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매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도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 M&D 는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요.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 나오면은 탑 하나 만들고 내려갔다가 또 탑 하나 만들고 내려갔습니다. 뭡니까? M자형의 뭐죠? 이중천정형으로 이야기하죠. 그죠? 이런 추세가 계속 상승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 두 개의 고점을 넘어서야 됩니다. 14,000원의 고점이죠. 그죠? 14,000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고점을 만들고 내려서고 고점을 만들고 내려서는 이야기는 이 위에 상당히 매물 저항대가 막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RSI도 보다시피 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다이버전스. 이걸로 잘 안 쓰시니까 영어로 다이버전스. 그죠? 다이버전스는 추세가 바뀌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신호죠. 그죠? 물론 뭐 다이버전스가 뭐든 간에 좀 더 기다려 볼래.
뭐 RSI 모르겠고 나 일목으로 볼래 하면은 요 기준선,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팝니다. 그래서 기준선이란 게 지금으로 봐서는 기준선이 얼마입니까? 1370원인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팔래. 오케이? 그럼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12,000원인데 안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쯤 내려오다가 저런 선에서 반등할 수도 있고 이 근처에서 반등할 수 있으니까 안 팔고 버텨 또 가능합니다만은,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면, 근데 9,500원 되면 그때는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팔고 9,500원 파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이때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어떻게 아노? RSI가 벌써 고점을 두 개 만들고 있고 여기서 벌써 72에서 70m 내려왔으니까 여기도 매도, 또 다시 한 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도다 이거죠. 그래서 일목으로 기다리면은 혹시 모르겠다는 기대감을 잡아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확률이 낮은 쪽에 베팅하기보다는 안전한 쪽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팔고 싶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 고롱생명과학 하. 이 종목은 그냥 구름 밑에서 완전히 그냥 정중동인가요? 중. 가만히 있는 거죠. 말이 좋아서 정중동이지. 정중동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안 움직인다. 실제 그렇죠. 안 움직입니다. 코롱 티슈진인가요? 거래 정지가 풀리고 아마 곧 상장 폐지 심사가 아마 있을 거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코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 요건에서 벗어나서 코롱 티슈진이 혹시나 다시 거래가 재개되든지 과거에 같은 명성을 되찾게 된다면 코롱 생명과학도 덩달아서 한번 시장의 중심에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제가 뭐 그걸 심사하는 심사위원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깊은 내막을 뭐 알 수 없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전혀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그 고롱 티슈진에 따라 가지고 고롱 생명과학도 혹시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차트만으로 본다면 이거는 예컨대 얘가 구름 위로 넘어서 가지고 얼마입니까? 3만 5천 원 이상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상태의 사이드웨이를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판단됩니다. 이 종목 누구한테 사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갖고 계신 분한테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거 파세요라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참 애매하네요. 그냥 갖고 있죠. 뭐. 그냥 가만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크게 밀리지 않겠냐. 뭐 그런 정도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추세가 바뀐 것이냐. 사실 우리 포스코 케미칼의 제일 본 종목이죠. 그죠? 예컨대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일목기준표 구름의 지지가 기대되니까 잘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구름이니까 라고 해서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올라가기는 개뿔 밑으로 구름 밑으로 처박이는 바람에 바로 털고 나왔던 가슴 아픈 종목입니다. 그렇죠. 뭐 수소차가 어떻고 뭐 해서 나름대로 기대했는데 전혀 뭐 힘을 쓰지 못했던 그런 종목이죠. 이후에 밀리다가 반등하더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준선 밑으로까지 내려가고 구름 밑으로 내려갔다가 일단은 기준선 위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봐 안 팔기 잘했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은 이렇게 올라와서 다행입니다만은 만약에 더 내려왔으면은 정말 골치 아픈 일이죠. 우리는 구름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일단 털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누가 이거 본다면 포스코 케미칼에 근데 원수 가져가지고 네가 주면 내가 주면 붙어보자, 한 번 더 붙자 라고 한다면 현재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그죠?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일단 이 포스코 케미칼에 배정해 놓은 물량 금액 중에 일부를 3, 40% 정도를 잽을 던지면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해요. 만약에 그랬다가 다시 기준선 요겁니다. 기준선 밑으로 싹 내려가 버리면은 재빨리 팔면 되니까, 소량을 샀다가 재빨리 파는 거니까 데미지는 크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더 사느냐? 구름 위로 올라오면, 여기에 구름 위로 올라오면 더 사면 됩니다. 이때를 전액 사면 되는 거죠. 전액.
여기다가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만약에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뭐. 근데 올라가면 다행스러운 거고 재수가 좋은 거고, 못 올라가고 밀리면 기준선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 그때는 뭐 매도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갖고 이때까지 갖고 있으니까 계속 갖고 있어 보는 거죠, 뭐. 기준선 참고로 얼마입니까? 지우고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준선이 얼마입니까? 현재 84,000원이네요. 그죠? 84,000원. 84,000원이 매수냐, 아니 보주냐, 매도냐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84,000원. 오픈 베이스입니다. 오픈 베이스.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죠, 그죠? 오픈 베이스. 어떻게 보냐? 어떻게 보긴요? 차트를 봅니다. 잘 보고 있죠? 어떻게 봅니까? 예, 눈으로 봅니다. 예. 허접한 아재 개그입니다. 아슬아슬하네요. 그죠? 아슬아슬하죠. 살라고 해도 좀 그렇고, 애매한 상태입니다. 왜 애매한 상태냐? 이게 구름 위이긴 한데, 구름 위쪽이긴 한데, 기준선을 싹 넘었다가, 그 다음날 밑으로 내려왔다가, 오늘은 조금 더 내려오고, 구름 위에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상승세인지 올라갈 수 있을 건지 확실히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아래 사이가 좀 바닥권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어정쩡한 오늘 마감 기준으로 56이니까 아무런 판단의 근거가 되지도 못합니다. 뭐 갖고 계시다면 뭐 그건 계속 갖고 있는 거고요. 그죠? 뭐 내려가야 내려가는 거고 올라야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지극히 모르겠는 그야말로 진짜로 퀘스천 마크입니다. 보다시피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죠? 구름이 이만큼 버티고 있다는 게 우리로서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죠. 지가 이만큼 구름이 두터우니까 설마 여기까지 내려가겠냐? 뭐 구름 밑으로 내려가겠니? 올라가겠지. 라는 기대감 정도입니다. 그냥 여전히 기다려보자. 그죠? 뭐 현재로 봐서는 뚜렷하게 이거 뭐 주가 매수, 매도 뭐에 대한 뚜렷한 아이디어가 별로 없습니다. 구름은 지지되고 있는데 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입니다. LTC입니다. LTC. 오늘은 종목들 한결같이 어정쩡한 종목들만 있습니까? LTC 추가 매수할까요? 왜 한숨을 쉬는지 아시죠? 애매모호합니다. 네? 왜 애매모호하냐? 근데 얘가 기준선이 얼마입니까? 13,000원인데, 그죠? 오늘 종가가 13,000원이에요. 기준선에 딱 걸렸어요. 근데 기준선 위로 올라오면, 이 위로 올라와 있으면은, 구름이 얼마냐니까, 13,200원이니까, 구름 위쪽으로 싹 올라와 있으면, 올라가는 것 같네요. 예? 이제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해도 한번 그려줄까요? 예? 해가 비치는, 그죠? 해가 탁 비치는, 해가 이렇게 비치는, 태양이 비치는 이 햇살 위로 쫙 올라간다면은 올라갈 겁니다. 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얘가 좀 밀려가지고 이때 전환선 바지 밑으로 밀렸다. 얘는 이 얇은 구름도 못 뚫을 거예요. 밀리는 거 봐서는 계속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텐데 지금은 맞부다이잖아요. 중간에 딱 있으니까 구름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뭐 어떻게 된 게 오픈 베이스도 어정쩡해. 포스코 케미칼도 어정쩡해. 코롱생명과학은 옆으로 기고만 있어요. 그죠? LCT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거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오른다 해서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다 해서 내린 것도 아니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그 판단 근거가 있을 텐데 LTC 아무런 판단할 수 있는 근덕지가 전혀 없어 보이니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보죠 뭐. 인지 컨트롤스는 어제 했습니다. 그죠? 인지 컨트롤스 어제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니까 기억하기로 상당히 아래사이가 과일권인데 지금 팔까요? 아니요, 기다려. 언제 팔아요? 아래사이가 밑으로 내려오면 팔아. 기다려. 올랐잖아. 그죠? 계속 그냥 뭐 주가가 가면은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말씀드려 한 게 아니고 질문하신 분은 이게 이거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보고 RSI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보니까 혹시 이거 다이버전스 아니냐, 예? 다이버전스 아니냐라는 질문에 답하려고 이 종목을 보는 겁니다. 다이버전스인가 아닌가? 다이버전스냐라고 하면 다이버전스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예컨대 이 고점과 이 고점이 언제 고점이냐니까 8월 14일 날 고점이고요. 이 고점은 언제 고점이냐니까 10월 6일 날 고점이거든요. 두 달이에요, 두 달. 뭐 두 달 사이에 고점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거는 너무나 좀 길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 다이버전스에서 근데 여기 그릴까요? 자, 이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가는 올라가는데 여기 RSI가 이렇게 내려가는 바람에 두 개가 다이버전스다. 다이버전스인데 이 기간이 요 주가 요 고점과 이 고점과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다이버전스 효과가 길게 나타나요. 그리하여서 약간 이거 보세요. 참고로 요 점과 요 점을 비교해보면 고점은 올라가져 있죠. 그죠? 근데 RSI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RSI는 내려가고 있죠. 이것도 다이버전스예요. 이거 다이버전스잖아. 이것도 다이버전스잖아. 근데 다이버전스의 고점과 고점 지우고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이 고점과 고점의 간격이 요 RSI 뭐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 이 고점과의 이 거리가 얼마 안 되죠. 짧죠. 그죠? 한 달도 안 되잖아요. 한 2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버전스이긴 한데, 이것도 다이버전스인데, 이 다이버전스 효과가 얼마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다이버전스로 본다면, 여기서 나타난 다이버전스 효과는 오래 갈 거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로 이렇게 두 달 이상의 기간에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대세 전환, 엄청난 대세 전환이 아니고서는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걸 다이버전스로 봐야 되느냐 잘 모르겠어요. 다소간 이걸 다이버전스로 보기 좀 억지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지스럽다. 다이버전스라고 우기면 다이버전스일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좀 억지스럽다. 그러니 다이버전스인지는 모르겠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말씀드렸듯이 RSI가 70m로 내려가면 그때를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렌즈 컨트롤스에서 더 가지고 있다가 RSI가 시키는 대로 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휴맥스입니다. 오늘 종목 그러네요. 이 종목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딱 걸렸잖아요. 구름에 딱 걸렸잖아요. 그죠? 물론 기준선 위고요. 그러니까 일단 타지 매수는 가능해. 그죠? 타지 매수는 가능해. 근데 왜 잘 모르겠다 하느냐? 별도 눈에 또 이런 게 보입니다. 뭡니까? 위로 길다란 수렴이 나타났죠. 수렴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위에서 매물들이 잔뜩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도 물량이 잔뜩 있다. 그냥 올라가 봤는데 매물들이 잔뜩 있는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밀려내려서 이게 끝난 거예요. 이날도 당중에 7만 2천까지 갔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매수세가 튼튼했다면 봉이 이렇게 길다란 짱대 양봉이 됐겠죠. 여기 종가가 만들어졌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낮에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본전했다는 이야기니까 이 위쪽에 7만 이 위쪽에는 뭡니까? 매물이 잔뜩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착 넘어서는 것 같더니 원위치 했고 오늘은 살짝 미치니까 또 애매해버리죠. 그렇죠. 하루만 더 있어 보면 되겠네요.
그죠? 내일 되면은 얘가 구름 위로 고개를 계속 낸다. 아, 그러면 이제 햇빛 찬란한 이거 햇빛. 태양이 빛나고 있는 이런 햇살 위로 올라온다면 계속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얘가 내일부터 밀리면 아이고 얇은 구름도 못 넘네 알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만 더 보면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휴맥스. 오늘은 아직까지 8개 종목을 했는데 동그라미 종목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일단은 근본적으로 구름 밑에 있는 종목은 무슨 세? 하락세. 그죠? 구름 아래쪽에 있는 종목은 하락세. 밑에 있으면 하락세. 그죠? 하락세. 그러니까 그냥 계속 헤매고 있는 거. 그리고 반등하면은 기준선에 계속 걸리죠. 그죠? 반등할 때마다 기준선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RSI가 아직은 뭐 70 넘을 것도 아니니까 좀 더 갈 수 있으니까 얘도 좀 더 갈 수 있겠는데 가면은 아마 구름부터 이제 태클 해보겠죠. 그죠? 구름 하단, 그 다음에는 구름 상단을 태클 해보겠죠. 구름 상단마저 넘어서면은 이 질곡의 하락세는 끝나고 새로운 상승세가 출발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구름을 넘어서지 못하고 밀리면 다시 예전에 이 하락세가 이어지는 거고, 그런데 점점 지우고 다시 본다면 점점 구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은 구름이 바닥이 얼마입니까? 77,800원, 위쪽이 85,700원, 77,000원, 85,000원, 8,000원 정도의 구름이 두껍네요. 그죠? 뭐 안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내내 하락세였고, 그래서 일단은 뭐 기준선을 넘어섰다는 것에서 약간의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대신 좋다, 끝내준다, 야 이제 사자 라고 말하려면 얘는 앞으로 구름 뭡니까 77,000원에 버티고 있는 구름 하단과 그리고 위쪽에 85,000원에 버티고 있는 구름 상단마저 넘어서야 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될 테니까 아마도 얘는 올 구름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재수 없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견디지 못하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팔까요? 지금 팔기는 애매하죠. 그죠? 이제서 팔 수는 없죠. 더구나 기준선 위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서 팔 수는 없죠. 더 살까요? 구름 밑인데 하락세인데 그러니까 반등일지 모르는데 그 반등을 기대하고 추가로 매수한다. 물타는 질도 뭐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뭐 물탈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다른 종목을 사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에서 구름 위에 있는 종목 중에서 날아가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그런 종목을 사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죠? 자,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살까요? 예. 뭐 이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매수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뭐 보다시피 기준선 위로 구름 위고 구름 위쪽이고 후행스팬 캔들 위고 구름 위고 뭐 다 상승세고 그죠? 그래서 뭐 구름 위에 있으니까 사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근데 지극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구름 밑으로 싹 내려가면 즉각 매도. 그렇죠. 구름 밑으로 싹 내려오면 즉각 매도. 그러니까 조금 샀다가 얼른 파는 그런 전략. 좀 더 올라가면 그때마다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되네요. 분할 매수 전략으로. 그래서 뭐 지금 사는 거는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없어가지고 억지로 동그라미 한 건 아니고요. 그죠? 뭐 억지로 한 건 아니고 기준선 위에 있다는 이유로 매수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니슨
또 안 했나요? 이 종목 한 것 같은데. 매수할까요? 예, 물론이죠. 구름이니까, 구름이란다. 기준선 위에 왔으니까, 그죠? 기준선 위에 왔으니까 매수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언제 팝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팝니다. 그렇죠. 뭐,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얼른 판단은 소위 이제 이런 종목, 이런 거래를 하시려고 그러면 약간의 그 단타에 해더라도 괜찮아. 언제라도 사고 팔 수 있어. 라는 성향이 있는 분들한테는 뭐, 할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언제라도 도망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 종목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린 걸 잊어먹었는데, 이 종목은 구름이 얇으니까요. 언제라도 밑으로 빠질지 모르니까 언제라도 빠질 때 재빨리 도망쳐 나올 수 있는 단타 나 자신 있어 하는 분이 아니면은 하지 마시라 라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래.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얼른 판다 라는 전략이라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유니선 살까요? 예.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는 일본에 있는 손중이 씨 하는 게 소프트뱅크고 소프트캠프입니다. 소프트뱅크라는 일본의 프로야구 팀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합니다. 소프트캠프는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제대로 물렸다고 했었는데 제대로 물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중요한 거죠. 그죠? 내가 얼마나 샀던 거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 내가 100만 원을 샀더라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반면에 앞으로 내릴 것 같다 라고 하면 내가 10,000원에 샀더라도 팔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판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내려갈 것 같으면 뭡니까?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종목은 기준선 꺾이고 두 개가 만났고 후행선편 밑에 있고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또한 구름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구름이 든든하가 안 든든하가 테스트 해보는 과정도 지금 이제 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확률이 높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얘가 다시 상승하려고 그러면은 구름 이거를 넘어야 됩니다. 그렇죠. 얘가 얇은 구름은 절묘하게 넘어섰는데 이 얇은 구름은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두터운 꼭지가 얼마까지입니까? 3,375원까지 바닥이 얼마입니까? 2,915원까지 얼마 400몇십 원 되는 구름을 넘어서야 되는데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소프트캠프 매도하고 싶습니다. 빨리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덕전자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뭐 아까 소프트뱅크는 사라 해놓고 대덕전자는 팔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두 차트가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두 종목의 차트가 똑같잖아요. 구름 밑으로 내려왔고 구름 근처까지 한번 가보고 다시 밀리는 구름 밑으로 내려왔고 구름 근처까지 가고 있는 그죠? 그럼 제가 잘 가봤죠? 구름 좀 더 올라가봤자 기준선 정도가 되겠죠. 소프트뱅크 뭐도 잘 가봤자 구름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든 소프트캠프든 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대덕전자도 그렇죠. 매도. 제가 말을 참 쉽게 하는 가지고 그죠? 팔아라.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남의 종목이라고 제가 가진 종목 아니라고 쉽게 팔아라 라고 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대학교 예양 때부터 주식을 해왔고요. 수없이 많은 종목을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산 종목이 카프로락탐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도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긴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에 제가 대학 2학년 때 그때부터 그래서 1, 2년 전입니다. 부터 이제 그 주식을 했는데 뭐 수없이 많은 종목을 사고 팔고 했죠. 돈도 벌었고 또 수없이 많이 깨졌고요.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제가 요새 좀 게을러가지고 그 매도하는 법 지금 촬영을 해놓고 편집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올리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왜 제가 이 채널에다가 매도하는 법 강의를 넣었겠느냐. 그 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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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하는 법 강의를 넣었겠느냐.
사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잘 팔아야 됩니다. 예컨대 10,000원에 샀다가 싸게 샀다가 좋아하더라도 그러면 주식이 5,000원 되면 말짱 화인 거예요. 100만 원에 샀다가 비싸게 샀다가 엉엉 울어도 그러면 주식이 200만 원 되면 싸게 산 겁니다. 그렇죠. 근데 100만 원에 산 주식이 200만 원 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놈 주식에 갑자기 80만 원 팍 빠져버리면은 와, 내가 그때 200만 원에 못 팔았을 거 억울해하죠. 100만 원에 산 주식이 80만 원 되면은 본전되겠지 버텼다가 80만 원 100만 원에 산 게 80만 원 되더니 50만 원 돼버리면 그게 30만 원 돼버리면 10만 원 돼버리면 와, 내가 옛날에 80만 원에 왜 안 팔았을 거 후회되죠. 주식은 샀다가 팔아야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파는 걸 잘해야 됩니다. 수익이 날 때만 팔면 얼마 죽겠습니까만은 두 번 중에 한 번은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하면. 그래서 손실을 줄이는 것이 주식에서 주식판에서 오래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빨리 파시라. 그동안 가서 딴 거 해라. 라고 하는 게 계속 오래 갖고 있어 봤자 되는 종목이 있고 그렇게 안 될 거로 보이는 종목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추세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덕전자나 소프트캠프나 웬만하면 파시라 라고 말씀드린 거죠. 포스코는 이 종목도 제가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죠?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왜요? 구름이고요. 뭐 구름 밖으로 나왔고 기준선 위이고 다 좋으니까 좋다 매수하시라 좋아요 라고 한 종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어제는 아닌 것 같고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제가 포스코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 보려니까 언제 했는지 제가 빨리 안 찾아지는데 하여간 제가 기억하기로 최근에 마이크에서 멀어지고 있어가지고 또 뭐라 그럴까 싶어서 마이크에서 입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포스코 옛날에 했습니다. 분명히 최근에 한 게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찾아보셔가지고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굳이 말씀드리면 동상 구름으로 밖에 나가면은 얘가 구름 튼튼한 거 한번 테스트 해보고 가는 경향이 많으니까 포스코는 아마도 지금부터는 요 과정 그러니까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볼 과정을 거칠 공찰이 높아 보입니다. RSI가 다소간 70근처에 와 있다는 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유가 되겠다 생각됩니다. 갖고 있는 건 문제가 없고요. 사고 싶으시다면 조정을 보일 때마다 구름 위에서 기준선 위에서 19만 6천원, 8천원 위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19만 8천원에 가까워질수록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코스맥스 이것도 제가 화살표 그려놨네요. 언제 코스맥스 설명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괜찮아 보이네요. 그죠? 뭐 좋다 화살표 그려놨으니까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RSI가 70 넘었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뭡니까? 과열 국면입니다. 그죠? 올라갈 수도 있고 상승세가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끊길 수가 있습니다. RSI가 70m 내려오기 전까지는 굳이 팔 필요 없고요. 주가가 올라가 놀다가 밀리면서 RSI가 꺾이는 타이밍을 아까 뭐였죠? 인지 컨트롤스하고 똑같습니다. 인지 컨트롤스 예컨대 RSI가 70 넘어섰죠. 그죠? 주가가 짱대 양선 나타나면서 70 넘어섰죠. 와, 70 넘어섰으니까 다른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는 70 넘어선 과일이다라고 팔으라 그래요. 저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기서 파는 건 바보짓이다. 기다려. 언제 팝니까? 얘가 70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 RSI가. 그 다음날 올랐잖아요. 안 팔기 잘했죠. 그 다음날 좀 빠졌는데도 뭐 아직까지 팔라 신호가 없으니까 계속 기다려. 그 다음날 올랐잖아요. 안 팔기 잘했잖아. 그쵸? 그 다음날 또 올랐네. 안 팔기 잘했죠. 그 다음날 아이고 오늘이구나. 그죠? 이날 안 팔기 잘했잖아요. 그죠? RSI가 아직 팔라 안 그랬으니까 계속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방금 뭐 했죠 지금? 코스맥스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찍어볼까요? 이제 RSI가 71로 쫙 올라왔으니까 이게 아까 인지 컨트롤스가 71로 쫙 올라온 이 사람은 똑같죠. 그죠? 인지 컨트롤스가 짱대 양선 나타내는 거나 코스맥스가 짱대 양선 나타내는 거 똑같죠. 70 넘어선 거. 언제 팝니까? 기다려. 그죠? 해필 내일이면 주가가 확 빠져가지고 RSI가 밀린다. 아 정말 재수없네. 팔아야 되는 거고요. 70m 내려가면 파는 거고요. 70m 내려가면 RSI가 70m 내려가면 파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버텨. 그러면 수익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Let profit run 아닙니까? 수익은 늘어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죠? 내버려 두는 겁니다. 후성. 그래서 앞에는 종목이 별로 없다고 두들거렸는데 그래도 LG 디플, 유니선, 포스코 뭐 다 동그라미 종목 나오네요. 안 나올 수가 있나요? 다 종목 이런 게. 자, 후성입니다. 후성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고 이 종목은 제가 답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퀘스천 마크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기준선 밑에 내려갔다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타진 매도라도 팔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얘가 기준선 밑으로 해서 구름 밑으로까지 안 내려가고 반등하더니 현재 기준선하고 딱 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기준선이 1475원입니다. 오늘 종가 1450원이니까 오늘 종가가 바로 기준선입니다. 똑같습니다. 당분간은 기준선 옆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당분간은 기준선 옆으로 가다가 오늘이 화, 수, 목, 금 다음 주부터는 기준선이 밀릴 예정이네요. 밀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대로 있으면은 이렇게 기준선 위로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해가 간에 아직은 기준선하고 딱 걸렸으니까 애매모호합니다. 주가가 기준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면은 추가 매수라 그 뭐 보유 문제 없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견디지 못하고 기준선 내려가면서 얘도 같이 덩달아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제는 요 구름인데 요 구름 얇게 있는데 구름 밑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매도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퀘스천 마크 잘 모르겠다. 방향이 애매하다는 이야기죠. S맥입니다. 반등시 매도할까요? 반등시 매도한다는 말은 언제 쓰느냐니까. 언제 씁니까? 아까 뭐였더라? 뭐였죠? 대덕전자였죠? 대덕전자. 대덕전자 있네요. 대덕전자처럼 구름 밑에 있는 종목, 소프트 캠프, 구름 밑에 있는 종목은 추세가 상승세였다가 하락세로 바뀌었으니까 하락세일 때는 전반적 추세가 하락세일 때는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반등할 때가 갖고 있는 종목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죠. 그렇죠. 반면에 상승세일 때는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조정받으니 조정받을 때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죠.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뭐죠? S맥은 추세가 하락세냐 이때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서 이때는 사실은 이때를 팔았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이때는 팔았어야 되고요. 지금은 사실은 매도 타임을 놓쳤는데 정말로 재수가 좋게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골세리는 건데 구름 밑으로 내가 버리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구름 위로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준선을 5월자로 싹 넘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죠. 반등시 매도 전략이 아니고 이때는 어떤 전략이냐. 얘가 기준선이 얼마입니까? 오늘 기준선이 1925원이죠. 그죠? 종가가 2010원인데 2010원이 요 위에 있는데 기준선이 1925원입니다. 이니 지금으로부터는 얘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거나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딱 더 확실해지네요. 이제 구름이 이제 보이니까
구름이 올라오니까 1920원 뭐 똑같네요. 1909자입니다. 20원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팔아야 되겠죠. 왜? 이제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릴지 모르니까. 근데 위로 올라가 있는 해는 이때는 반등이 아니고 뭡니까? 구름 위로 가는 거는 반등이 아니고 상승세죠. 그죠? 그때는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등식 매도 전략이 아니고 반등하면 가지고 있고 상승하면 가지고 있고 밀리면 파는 전략이야. 밀리면 파는 1920원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써드릴게요. 1920원 1920원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자, 그 다음에 GS 리테일 표현이 아주 재밌네요. 주가 계속 옆으로 구름 밑에서 아주 인고의 세월을 보내다가 빡 오르면서 구름 위로 한 방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오늘 그래서 질문하신 분은 댓글 올리신 분은 이거 방구 한 방인가요? 네? 한번 빡 끼고 내일부터 이렇게 다시 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우리나라 지저분한 얘기입니다. 뭐가 잦으면은 그죠? 방구가 잦으면은 뭐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종목이 오늘 한 방에 방구가 아니고 사실은 어제 그저께 며칠 전부터 이게 까만 게 기준선인데 기준선 위로 올라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트라이 해보다가 오늘자로 구름을 팍 넘었었습니다. RSI가 고점을 넘어서 RSI가 아직은 70다이니까 69.74니까 아마도 시나리오는 누구 말 못하나 소수를 쓴다면 네? 장편 소수를 쓴다면 이렇게 되다가 RSI가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RSI가 꺾이고 주가가 꺾이고 그러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다시 움직이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구름 밑에 있을 때는 하락세를 헤맸다가 그래도 태양 한번 해 한번 더 그립시다. 재미 들렸어요. 햇살이 비치는 햇살이 비치는 구름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 물론 이렇게 될 수도 물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름의 지지를 건드리면서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처분할 만한 시간은 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갑자기 한 방에 내려오기보다는 구름의 지지를 받으면서 질척거릴 테니까 일단은 좀 더 상승하고 아래 사이가 끊기고 그런 다음에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니까 글쎄요. 뭐 잘라서 아래 사이 보고 있다가 여기서 팔고 다시 예컨대 올라가는 여기서 다시 사거나 아니면 여기서 다시 사는 뭐 이런 전략, 잘라서 하는 전략 아니면은 여기서 팔고 아래사에서 팔고 내려왔다가 구름의 지지를 기대하고 구름 근처에서 사는 이런 전략 아니면은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져가는 전략 뭐 여러 가지 전략이 가능하겠네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단타 좋아해 그러면 팔고 사고 아니고 나는 좀 길게 중장기로 볼래 아니면은 그냥 올라갔다가 반등 보이는 거 그냥 무시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최악의 경우에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때 가서 이때 팔 걸 후회하면서 여기서 파는 그런 전략을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까 S맥은 왜 표시 안 했을까요? S맥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던가? 지금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죠? S맥 진짜 애매하다. 반등하면 판다. 그죠? 반등하면 판다가 아니고, 오르면 가지고 있고, 내리면 판다라고 말씀드렸죠. S맥. 그 다음에 GS 리테일은, 뭐, 지금으로서야, 진짜로, 이거는 갖고 있어도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빅텍. 구름이 얇은데, 구름이 앞으로 조만간 구름이 얇은 데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변동폭이 커질까요? 정말 주가 정말 지지리도 옆으로 기었네요. 그런데요. 변동폭이 커지려면
이런 구름이 아니고요. 이런 구름이 아니고 언제적을 말하냐니까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구름이 옆으로 쭉 횡구름, 이런 횡구름. 이 넘어서면서 빡 올라서는, 횡구름이 나타날 때 빡 올라서는, 이런 게 이제 구름이 얇을 때, 통과할 때 급등세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씀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구름이, 위에 있는 구름이 이런 넓은, 얇은 가로구름, 이런 구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만큼 두껍고, 여기는 구름이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름을 횡구름, 가로구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얇다 그래서 이럴 때 주가가 급등하는 건 아니거든요. 구름이 옆으로 횡이란 말은 무슨, 옆으로 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스랭스팬이라고 이의 간격이 별볼이 없고, 따라서 그동안의 주가의 움직임도 옆으로 겪고, 그러다가 뭔가 급등세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당장이야 어떻게 될지는 그렇기는 그런데, 현재는 아직까지 지수선 아래에 있고, 구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얘가 며칠 지나고 나면은 이 구름을 만나면서 다시 얇아지니까 얘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뭔가 방향을 잡겠죠. 그러니까 근데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는 태양 안 걸리랍니다. 햇빛이 비치는 구름 태양 위로 양지로 나온 거니까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하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옆으로 가다가 일로도 못 가고, 얘가 옆으로 가다가 일로도 못 가고 구름 타고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던져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얘가 도망간 이제 얇은 구름을 만날 테니까 이때에 따라서 얘가 이러냐에 따라 가지고 향방이 정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급등할 그런 얇은 구름은 아니다. 그런 스토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죠 뭐. 자, 여기까지가 종목이었습니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와 유니선과 포스코가 이렇게 여러분이 누가 매수했었다면은 괜찮아 보인다라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걱정되긴 합니다. 라이브로 마감 시간을 해야 될 텐데 방송 사고는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